이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안성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39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요. 너무 더워서. 그죠. 네,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잘 주무십니까? 네, 밤에도 그냥 에어컨을 틀어놓고 잘 자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못 틀겠어요, 밤새. 이거 마음을 이렇게 그냥 어차피 내가 틀어도 다 내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가정집의 그 전기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이 환경이. 네. 근데 자꾸 왜 이렇게 밤새 틀면은 죄 짓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틀고 그래서 계속 깨고 선풍기를 틀었다가 껐다가 이걸 계속 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원룸이라서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놔도 금방 시원해져서 그래요. 그게 조금의 좋아요. 죄책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앞에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오늘 모신 손님들이 계셔서 처음으로 우리 방송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신 건 정말 처음이에요. 그죠? 스튜디오가 꽉 찼어요. 네. 와,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나?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직접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형틀로스로 일하고 있는 신연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진이라고 하고요. 건설노조 경기 중서부 건설 지부에서 상근 10년차 하고 있던 중에 올해부터 이제 3년간 여성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다가 지난 3년간 여성위원장을 하다가 이번에는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함이? 남한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 다 여기 안산역에 위치한 경기 중서부 건설 노동조합. 아니요. 경기 중서부 건설 지부. 지부. 네네. 네. 거기 소속된 조합원이시고, 네, 남한나 선생님하고 신연옥 선생님은 형틀목수를, 일을 하셨고, 지금 남한나 선생님은 사무국장이신 거. 네네. 예. 그리고 최미지 선생님은 여성위원장, 상근 활동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이게 보니까 목수가 종류가 뭐 형틀 목수도 있고 뭐 내부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그냥 건물 자체를 짓는 뭐 빌더 목수 뭐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혹시 형틀 목수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구리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 작업을 주로 이렇게 만들어서 조립하고 철근과 구조물이 맞게 틀을 짜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체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철근이 들어간데 타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목수가 형틀 목수가 있고 또 그냥 목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한옥을 집을 짓는 이런 목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제 안에 내장 목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형틀 목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가구 만드는 목수가 있고, 이제 목수의 종류는 다양한데, 근데 저희는 이제 집을 짓는
그런 이게 집을 짓는 과정에서 네. 이제 거푸집 작업을 하는 형틀 목수인 거죠. 되게 중요하네요. 네, 중요하죠. 그러면은 두 분은 형틀 목수라서 가구는 못 만드세요? 그런 거를 아직 배우질 않아가지고. 아, 네. 집에 있는 의자는 고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제가 오늘 라디오 녹음 때문에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뭐 여성 뭐 그 목수 뭐 노동자 이런 식으로 찾으니까 유튜브에서 뭐가 알고리즘이 같이 뜬 거예요. 근데 나만나님이 나오셨던 인간극장이 나오더라고요. 인간극장을 네. 찍으셨어요? 네. 2020년도? 네. 네. 그래서 그때 작업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옛날에는 그 형틀을 나무로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쇠로 만든다고요? 이게 유로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뒤에는 이렇게 철로 이렇게 지지대를 해놓고 앞에는 이제 합판이 있는 게 그런 폼이 있어요. 그런 폼을 가지고 거푸집 작업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계산하시더라고요. 여기 뭐 1000mm니까 뭐 몇백짜리를 어떻게 놓고 막 이러가지고 오 멋있다. 인간극장에도 나오신 분이셨군요. 네. 이런 유명하신 분을 우리가 초대했네. 쑥스럽네요. 그 여성위원회 세 분 다 여성위원회 소속이신 거잖아요. 예, 여성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나요? 우리 위원장님이? 네. 저희가 2015년에 저희가 기능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능학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그 수료 후에는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이렇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또 적응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학교인데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그런 건설 현장에 이제 여성이 일해보겠다라고 오신 거예요, 학교에. 근데 또 우리 또 노동조합은 여성이 웬 말이냐 하고 내치지 않고 그 여성조합원을 잘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또 이렇게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더 늘어난 거죠, 그런 분들이. 그러면서 여성들 이슈도 생겼지만 그래도 성평등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지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조합원들 모임을 갖고 그리고 2021년 여성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해서 하는 일들은 일단 여성 노동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일단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나 그런 것을 권익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 조직 확대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성평등 문화 확대 그리고 정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업무 구분에 대해서 편견을 없애는 그런 사업도 하고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 실태 조사 및 개선 사업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 단체와의 연대 교류 사업도 하고 기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학교에서 네. 여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몇 년도부터? 기능학교가 네네. 시작한 연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성들이 기능학교에. 2015년에 1호가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예, 저는 그때는 제가 있었던 때는 아니었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5년에 1호 여성 조합. 그 기능학교를 다녀서 수료를 해야지 뭐 조합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기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최소한의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학교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그리고 1년 동안 또 이렇게 지부 차원에서 어떤 현장 배치라던가 이렇게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청취를 하고 그런 식으로 1년 동안은 이제 좀 지부 차원에서 케어를 합니다.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럼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습니다. 그럼 세 분 다 최민재 선생님은 현장에서 일을 안 하셨고, 그러면 남한나 선생님과 신현옥 선생님은 다 기능학교를 다니셨던 거예요? 그럼 몇 년도에 두 분은? 17년도. 네. 두 분 다? 네. 같은
동기시군요. 네. 거의 그 뭐지 신현학공제가 초반 그 3월달에 3월달에 수료를 했고 저는 4월달에 수료를 했고 한 달 이렇게 진행해요? 20일 과정이에요. 20일 과정. 월화수목금 5일 그 4주. 그러면 그 딱 수료하면 바로 현장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현장이 잘 활성화가 돼 있었고 이제 노동조합이 이렇게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기능학교에서 그 과정을 수료를 하면 이게 노동조합에서 이제 현장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수료를 한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능학교에서 원래 사람을 모집할 때 처음부터 뭐 남성만 이렇게 모집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계속 2015년 여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여성이 그러면 이 기능학교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거인 거죠? 네, 그렇겠죠. 네. 그런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통 이게 건설 현장 하면 다 남성일 거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서 그런 또 되게 힘든 육체적으로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많이 안 들어갔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두 분은 어떤 계기로 기능학교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는지요? 저는 아르바이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큰애하고 같은 학교를 졸업한 언니가 거길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니시는 남편분이 현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1호 언니를 보신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그리고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여기를 들어오셨냐고. 그러니까 기능학교에서 배워갖고 오셨다고 하셔갖고 와갖고 언니가 그러더라고. 그런 곳이 있대. 한번 해볼래? 이러시더라고. 혼자는 좀 어려우니까 같이 해볼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애가 대학을 가고 군대에 가 있는데 이제 작은 애가 얘가 제대하면 같은 이렇게 맞물리더라고요. 그러면은 등록금 내기가 참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어갖고 좀 안정적이겠다. 이걸 배워두면 기술이니까. 그래서 언니랑 같이 가서 기능학교를 가서 20일을 배웠죠. 그리고서는 이제 현장 한 달 정도 쉬고서는 투입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언니랑 운 좋게 같은 현장에 투입이 돼갖고 같이 다녔어요. 그럼 그 언니는 아직도 언니도 같이 여성위원 는 아니고 그냥 언니는 그냥 여성 그냥 조합원으로 모든 여성 조합원이 여성위원회에 속한 건 아니군요. 속하는 있지만 이게 여성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여성으로 그냥 조합원으로 계신 분도 있고 이래요. 그렇군요. 남한나은 선생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도 그 2017년도에 이렇게 기능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소리 일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이제 그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이렇게 수원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다가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여성도 일하는 것이 보고 그 기능학교 노조에서 기능학교를 운영을 하고 그 기능학교를 졸업을 하면 그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시스템을 알고 이제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게 돼서 기능학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시아버님과 같은 현장에 계셨던 건 아니죠? 처음에 이제 이 기능학교 졸업하고 이게
현장에 배치될 때 네. 그때 이제 초반에 같이 일을 했었어요. 아, 아버님하고요? 네. 그 일을 같이 하다가 네, 중간에 이제 또 이렇게 모든 현장을 이렇게 항상 다 같이 다닐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찢어지게 됐죠. 또 힘드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뭐 시아버지가 하고 일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현장에서는 그냥 이제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아버지하고 저하고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직장 동료로서. 네네네. 그러면 노동조합도 같은 네네. 조합원이시고 네네. 지금도요? 네, 지금도 같이. 아, 그렇군요. 네. 되게 좀 특이한? 네. 특별한? 네. 특별한 조합원일 것 같은데. 시아버님과 며느리가 같은 조합원인 건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건설 노조가 이게 활동을 잘 하면서 이제 건설 현장이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2017년도에 중앙임단협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현장이 좀 이렇게 희망이 보이니까 자식들에게 건설 현장에 와서 일해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현장에 와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근데 저도 그 중에 한 케이스고, 네 그런 거죠. 그렇군요. 최미지 선생님은 어떻게 건설에서 상근 활동을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건설 노조에서 상근하는 분을 알아서 지인이 여기 와서 일해볼래. 그래서 냉큼 하겠다. 네. 물론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건설 노조에 나의 삶을 올인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걱정 마라. 직장이 7이고 헌신이 3이 활동이 3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들어왔는데 거의 바뀌었죠. 네. 헌신이 7이고 직장이 3이다. 다들 그렇게 지내고 있는 속아서 들어오신 건가요? 저희 의지입니다. 아니 그럼 두 분은 2015년에 수료를 하셨고 17년에 수료를 하셨고 그때 뭐 한두 달 사이에 이제 현장에 나가셨을 때 아직 그래도 여성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들의 수가 작잖아요. 네. 화장실 문제라던가 휴게실 문제라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나요? 지금은 어떤지? 그때도 좀 큰 현장이어서 화장실은 좀 깨끗했어요. 좀 멀었어요. 지금도 멀지만 그때도 멀어갖고 거의 참았어요, 화장실을. 아침에 갔다 오면 너무 멀리 갔다 오면 한 2-30분은 걸리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그때는 양성공이기 때문에 너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참았죠. 양성공이 뭐예요? 초보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초보자를 양성공이라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진짜 창구서 물도 못 먹었어요. 진짜 여름에도 물도 못 먹고 일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멀기는 해요. 지금도 현장 안에 우리가 이게 테두리가 돼 있으면 그 안에 원청이 있고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청 사무실 그쪽까지 가서 화장실을 써야 하기 때문에 좀 멀리 있어요. 그건 남녀 화장실 모두가 그쪽에 있는 그쪽에 거예요? 있어요, 거의. 그리고 남자들은 이게 만들어줘요. 간이 화장실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얼굴 나오게끔. 그때는 그랬어요. 얼굴이 이렇게 여자가 지나가도 얼굴을 딱 놓고 남자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되게 민망하겠네요. 네, 그렇게 만들어줘서 남자들은 있었는데 여자들은 없어갖고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갔다 오면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안 가곤 해서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가까워진 건가요? 지금도 멀긴 멀어요. 멀긴 머는데 이게 층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해요. 층이 올라가면서 가까워지니까 조금 나은데 지금도 초반에는 밑에 층 할 때는 거의 안 간다고 보면 돼요. 네. 지금도 원청 사무실 있는 화장실 이렇게 사용하시나요? 네.
남성들도?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성들은 그냥 솔직히 아무 데나. 그쵸. 그냥, 예, 아무 데나. 그냥 저 구석 가가지고 그냥 하면 되니까. 아파트가 화장실이야, 우리는 그래요, 그냥. 그렇군요. 요즘같이 더운 날은 물을 진짜 많이 마셔야 될 건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물 마시고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면 가야죠. 어떻게 안 가요. 그냥 눈치 보고 갔다 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오래되니까 짬밥이 있어서, 그래서 가요. 그리고 현장에서 대의원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해요. 그러면 조금 눈치 보는 게 좀 덜해요. 그냥 조합원으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 그냥 갔다 오곤 해요. 지하에 있을 때는 안 갔는데 2층에 와서 화장실 갔다 오면 웬일이야 화장실을 갔다 오고 이런 소리도 해요. 남성 조합원이. 그러면 못 가시는 이유가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네, 눈치가 보이는 거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아요.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그러면 힘도 들어요. 갔다 오면. 그러니까 그냥 거의 참는 편이에요. 그 혹시 뭐 다른 공정하고 다른 공정에 있는 분들하고 일을 같이 내가 형틀목수기 때문에 틀을 딱 만들고 그래야 그 위에 이제 부어지는 거잖아요. 타설? 작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눈치가 보이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거의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냥 거기서 잠깐 담배 피는 사람 외에는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일을 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면, 자리가 비면, 여자 혼자기 때문에 또 눈 확 띄어요. 그러니까 더 눈치가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팀을 짜서 같이 움직이신다고 반장하고 반장하고 반장 있고 팀장 있고 그리고 조합원들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혼자 빠져서 갔다 오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시는 거죠. 같이 일하니까. 그 요즘에는 또 여름이라서 화장실도 그렇지만 이제 땀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여름에는. 더워. 제가 언제까지 한 번도 이 더위가 이렇게 덥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더위를 먹어갖고 한 3일을 고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샤워장이 따로 혹시 설치돼 있나요? 있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 시간도 그 시간이면 그냥 퇴근을 해버리지 거기 가서 샤워를 하고 퇴근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휴게실이 별로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고 다녀요. 그냥 작업복을 아침에 입고 퇴근할 때도 입고 내 차를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탈의실도 조금 어렵군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의 여성 조합원들은 거의 그런다고 보면 돼요. 무슨 일 없고는 꼭 약속이 있어서 그럴 때는 그냥 저는 화장실에서 가방을 갖다가 놓고 거기서 이제 수건 같은 걸 갖고 와서 물을 거기서 이렇게 수건에 물 묻혀서 몸 씻고 닦는 정도로 닦는 정도로 하고 갈아입고 나가고 이런 식이에요. 남한나온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네, 저도 그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출퇴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여성 조합원들은 다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시나요? 그래야 편하죠. 왜냐면 이렇게 어쨌든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을 하니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들고 네. 같이 이렇게 남성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카풀을 하시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그냥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합니다. 이런 편의시설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편의시설도 아닌데 당연한 시설이잖아요. 네. 뭐 휴게실, 뭐 화장실, 뭐 그리고 샤워실 이런 거는 꼭 이 현장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것들을 혹시 여성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하거나 뭐 그러기도 하는 거죠? 초반에는 했었죠. 초반에는 많이 해서 많이 생겼어요. 큰 현장에는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요즘에는 좀 짧아져갖고 거기 가서 쉬고 나오면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냥
편한데 가까운 데도 쉬고선 그냥 현장으로 들어가고 현장 안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에 쉬고 이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초반에는 이제 여성들이 이게 별로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건설 현장에 뭐 휴게실이나 뭐 탈의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싹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형틀 목수만 이렇게 여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타워에서도 이제 여성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한 현장에서 한 큰 업체 네. 현장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현장에 타워 크레인 기사를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하고 뭐 형틀 노동자하고 네.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원청에다가 이제 여성 휴게실을 만들어 줘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 원청에서 이렇게 분홍색 그 컨테이너를 여성 휴게실로 이렇게 마련해 준 적이 있어요. 분홍색이요? 예. 여성이라고? 네. 그래서 여성 휴게실이라고 이렇게 분홍색 컨테이너를 갖다가 이렇게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그 후로 이제 그 원청의 그 건설 현장에는 네. 그 분홍색 여성 휴게실이 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 분홍색 휴게실은 어쨌든 건설 현장이 바뀌면 계속 그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네네네. 그래서 분홍색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팀 구성으로 해서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팀은 어떻게 성비가 보통 어떤 식으로 되나요? 보통 팀은 그러니까 한 팀에 거의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여성은 1명이죠. 그러면 여성 조합원이 그 정도 아니면 현장에서 여성이 그 정도인 건가요? 비율이?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고 네.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우리 여성위 원장님이 네. 저희 지금 조합원이 한 1,700명 되는데 그 중에 여성 조합원은 48명? 줄은 거예요? 많이 줄었죠. 전체적으로 조합원 수가 줄었습니다. 예. 저희가 22년 쭉 한 6,000명 넘게 조합원들이 있었는데요. 22년 말, 23년, 24년 하면서 많이 줄었는데 이유는 그 윤석열 정권의 네, 건설 노조를 거의 악마화하면서 건폭몰이 했었잖아요. 네. 건설 현장 폭력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건설 자본이 비용 많이 든다, 말이 많다, 니네가 갑이다 이러면서 노동조합원을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현장에 조합원 투입이 안 되면서 조합원들이 많이 떠났죠. 하지만 남아 계신 분들도 1,700명이나 됐다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바닥 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네. 탈퇴하셨던 분들 돌아오고 있고요. 네. 여성 조합원들도 기능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망치 잡고 일하시던 분들도 이제 고용이 안 되니까 나갔던 거죠. 뭐 가서 요양보호사도 하시고 택배도 하시고 다른 일들 하시다가 이제 다시 복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달라졌나요? 윤석열 정권 지금 이제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네네, 윤석열 달라진 건가요? 정권이 이제 그동안 그 3년 동안 30년 동안 바꿔왔던 그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현장을 바꿔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 노동조합의 활동의 결과물들을 거의 이제 다 망가뜨렸어요. 여전히 그러한 건 남아 있습니다. 현장이 엉망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을 또 저희는 바꿔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러니까 바뀌는 어쨌든 그 건폭몰이를 해서 조합원들이 많이 줄었는데 다시 오고 있는 거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권이 바뀌고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노동조합이 현장을 바꿔냈었던 그런 경험들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예, 임금이 올라갔고 안전한 현장이 됐었고 고용도 안정됐었고 예, 그래서 내가 정말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갔었다라는 걸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럼 지금 48명이라고 했는데 여성조합원이
가장 많았을 때는 몇 명까지 있었나요? 140명 정도. 네. 많이 줄은 거네요.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설 현장이 여성이 하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남성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할 때 여성이기 때문에 뭔가 더 우리 왜 이제 여성이 하는 사회에서도 많이 하게 되는, 사회에서 나와서 일을 할 때도 많이 하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괜히 뭐 이렇게 닦는 거 막 더 하거나 정리하고 막 이런 거 더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또 요구하기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는 않는지 좀 궁금해요. 갑자기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이제 네. 이렇게 여성이라고 해서 좀 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구한다거나 이제 뭐 이렇게 청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저희 여성 조합원들이 이제 형틀목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게 먹매김이라고 건설 현장에서 이제 먹을 이렇게 놓으시는 여성들도 계셨어요. 먹을 놓는다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그 작업 지시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거푸집 틀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네. 그 전에 이제 바닥에 네. 그 작업 지시선이라고 이게 먹을 놔. 지시선. 네. 네네. 먹으로 네네. 그 이제 벽체가 어떻게 어디 쪽에 있고 뭐 네. 이런 거를 이제 작업 지시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건가요? 네네. 그걸 먹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도로에 그 페인트 칠할 때 이렇게 선 쫙 그려놓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바닥에다가 이렇게 먹을 놓으면 그 먹선에 맞춰서 거푸집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시는 여성 노동자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주로 그분들이 여성들이 많이 그 먹을 놓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성들에게는 좀 이렇게 그 회사 소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 사무실 청소를 그분들한테 이렇게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회사 소속이라고 하면 원청? 단종이죠. 그러니까 건설 현장은 네. 원청에서 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네. 그 원청에서 그 철근 콘크리트 전문 업체에다가 네. 이렇게 다시 하청을 주고 네. 그러면 그 전문 업체에 저희들이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팀 단위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분들은 그 단종에 그 공사부장하고 같이 이렇게 먹을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공사부장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팀 단위로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여성이니까 그 단종의 사무실을 청소를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작업 시간 외에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출근을 해서 그 현장에 뭐 정리하고. 네, 그 사무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분들을 조직을 할 때, 네. 그 이제 여성 그분들도 이렇게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이제 조직을 할 때 그 부분부터 이제 지적을 했어요. 문제 지적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라. 그거는 정당한 작업이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지금 이게 노동조합 탄압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오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아마 지금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다시 그런 노동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그다음에 조합에서 요구하고 이러면서는 좀 많이 없어졌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거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었죠. 네. 하다가 이제 탄압이 들어오면서 이제 흐트러졌죠. 그럼 지금 현재 48명 조합원 중에는 그 작업 지시? 먹매김 하시는 분? 예, 먹매김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거예요? 한 7명 정도 있는데 거의 이제 저희가 조합팀이라고 하면 단체 협약을 적용받으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은 지금 안 계십니다. 네, 먹매김으로 네, 아마 다른 곳에서 다 비조합원으로 일하고 계시던가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거 말고는 어떤 성별 고정관념?
인해서 어떤 업무 배치에 차이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가요? 어쨌든 뭐 자기 역할들이 있으니까 기능이 있는 거니까. 특별하게 그러진 않아요. 조금 높은 곳 올라가지 마라, 무거운 거 들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해요. 그런 얘기들은 해요. 이게 슬라브라고 이 천정을 만드는 이런 거 있으면 거의 못 올라가게 하죠. 여자 조합원들은. 그리고 이제 무거운 거를 저희는 1단을 붙이고 2단을 붙이게 되는데 여자가 올리기에 좀 힘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땐 그런 거 붙이면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잡아주거나 아니면 이거 하지 마. 이제 신현욱 동지는 이거 시키지 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해요. 여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혼자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외롭기도 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초반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팀 단위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팀이 아니거나 이제 건설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이 이제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아니 거기는 남성이 없길래 왜 여성한테 그런 거 무거운 거 들고 가는 일을 시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성별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일을 하러 왔는데 이제 그냥 우리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팀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여성한테 그런 일 시키냐, 뭐 다른 남성한테 하라 그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좀 현장에서는 그런 차별들이 있죠. 그 작업장의 페미니즘 그 책에서도 그랬고 그 조건이 그 선생님이 있는 한노고연에서 나왔던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에도 이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모든 장비들이 아니면 뭐 장비와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이 남성의 신체 구조에 맞는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일을 하기가 그런 도구를 가지고 아니면 뭐 장비, 뭐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기가 아예 애초부터 어려운 구조다.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건설 현장이 좀 그런가요? 그렇죠. 자재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600폼 유로폼이거든요. 네. 그 무게가 처음에 새 걸로 나올 때가 19.6kg? 거의 20kg 가까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깨끗한 거일 테고, 네. 한번 타설을 하고 그러면 주변에 뭐 이제 묻어서? 콘크리트 이렇게 분비물이 막 묻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20kg가 넘어가는 뭐 이런 거니까 하나가 20kg.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이 쓰는 폼이 이제 그 정도 이게 무게가 되니까 거의 뭐 10kg에서 한 20kg 정도 되는 무게들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라서 여성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번 이렇게 들고 하기에는 몸에 무리가 가기는 하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현장에서? 그래도 버티고 하는 거죠. 들고? 네. 그거를 애초에 그렇게 무게가 꼭 그래야 되는 건가요? 20kg씩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조건희 선생님 그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저희 이제 방송에 여기 나와서, 시멘트 같은 것도 좀 사실은 무게를 좀 줄여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줄여서 애초에 포장이 되어 있으면 여성도 당연히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남성이 그걸 다 들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네.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기업에서 만들기 때문에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방금 얘기하신 그 유로폼? 네. 그것도 꼭 그렇게 20kg짜리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쨌든 작업하는 그런 폼들은 그러니까 거푸집 작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유로폼도 있고 알폼도 있어요. 알폼은 알루미늄 폼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지상층 아파트 지상층 올라갈 때는 이제 알루미늄 폼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알루미늄 폼은 조금 가벼워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600폼이 1200이 아니라 2400이에요. 크기가? 예, 길이를 2배로 늘렸어요. 그럼 너무 높아가지고 네, 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무게가 똑같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루미늄 폼을 네. 600에 1200으로 만들면 네네. 조금 더 가볍고 이게 튼튼하고 할 텐데 이게 건설 자본들은 그렇게 만들면 이제 생산성도 떨어지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자재들을 가볍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자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도 이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몸을 보호하면서 일을 네. 할 수 있게 하려면 사용하는 자재들이 가벼워져야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뭐 건강권의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네. 조합에서 그런 싸움도 나중에 네 해야겠네요. 네. 요즘에 그리고 언제였죠? 한 2주 전인가요? 2주 노동자인데 건설 현장에서 20대 청년 일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처음 일하러 온 날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기후변화가 지금 너무, 심해져서, 이번 여름은 정말 덥잖아요. 네, 진짜 더웠어요. 예. 이렇게 더운데,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 이렇게 요즘 최근에 너무 덥고 이런 사고도 있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노동 시간의 변화라든가 예. 뭐 이런 게 있나요? 재작년은 윤석열 정권이 바뀌면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을 없애버렸어. 네? 이러다가 쉬는 시간이 이러다가 이게 더워서 30 몇 도가 지나면은 10분을 쉬었어요. 10분을 쉬고 33도가 넘어가면 15분을 쉬고 이게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려서 없어졌었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올해 생긴 거예요 또. 그래갖고 올해부터는 이제 적용이 돼서 4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리고 이제 33도가 넘어가면 네. 15분 쉬고 하는데 요즘에는 너무 더우니까 6시에 일을 시작해서 11시에 끝내요. 오전 근무만 하고 그런 식으로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11시까지만 하고 예. 퇴근이에요 그럼? 예, 퇴근을 해요.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공수는 다 안 되고 0.7을 해서 주는 거예요. 오전에 야근인 수당이 적용이 돼서 0.7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베트남 노동자분도 한국 사람들은 다 퇴근을 했는데 그 이외 시간에까지 일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일을 더 시켰대요. 이주 노동자한테만. 세상에. 진짜 나빴네. 그래서 더 조합으로 더 가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중서부 건설 노조에도 혹시 이주 노동자들이 있나요 조합원으로? 네. 아주 많죠. 네. 조합원 대상인 거죠? 이주 노동자들도. 혹시 여성들도 있으세요? 이주 여성들. 네. 아니, 저희는 대부분 형틀목수로 일을 하려면 기능학교를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기능학교는 근데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국인들만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네, 배울 수 있어요. 외국인은 안 돼요? 네,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건설 현장에 형틀목수로 이렇게 기능을 배워서 이렇게 오려고 하면 거의 기능학교를 통해서 와야 되니까 여성들은 거의 내국인이어야 되고 근데 남성들은 이제 그러니까
기능을 어디서 배우느냐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네. 이제 아름아름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쌓아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들은 딱히 그런 구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배울 곳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 형틀 목수 말고도 다른 공정에 또 다른 공정은 있어요. 여성들이. 네네네.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있죠. 여성 노동자들이 바라는 건설 현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많이 아까 뭐 화장실이나 이런 걸 휴게실이나 이런 거 요구도 하셨다고 했고, 뭐 계속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더 나은 어떤 건설 현장,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건설 현장을 위해서 이런 조합에서 하고 있는 혹은 여성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아니면 요구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저희 여성위에서는 이제 모임을 갖고 여기 현장에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를 하죠. 청취를 하는데 또 내가 하고 싶으나 작업에서 배제돼서 기술을 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는 힘이 없어 못해. 시키지 마. 이게 배려인 것 같지만 배제. 그것이 어떤 기능에서의 도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더 배제가 될 수 있는 더 그걸 강화시켜주는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동료로서 인정하고 이렇게 여성이니까 하지마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하다가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지만 아예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그런 현실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작업을 할 때 그런 적어도 조합팀 내에서는 이렇게 좀 작업을 하셔라라고 그러한 것들을 좀 지부 차원에서 좀 만들어내고 이제 그러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초반에 들어갔을 때는 그 여성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를 부르는 호칭이 그냥 아줌마였어요. 그냥 여성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뭐 목수님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구누구 동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줌마 이렇게였었거든요. 같은 조합원인데도? 네, 조합원들도 그 여성들이 이게 처음이잖아요. 네. 같이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성위원회에서 이제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자. 그러니까 동료 뭐 누구누구 목수, 누구누구 씨, 뭐 누구누구님, 뭐 이렇게 누구누구 동지, 뭐 이름 불러주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줌마라고는 부르진 않아요. 네, 그런 것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호칭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여성을 이렇게 좀 배려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보기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같은 팀으로 일하니까 이제 이 여성을 배려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은 고맙지만 이게 여성으로서는 같이 일하러 왔는데 동료로서 같이 일하고 싶은데 배려가 이게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배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그냥 동료로 봐달라.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여성위에서 이제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마지막 질문. 네,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이 자리를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건설 노동자에 대한 시선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약간 뭐 부정적인 시선 혹은 이 건설 현장의 이런 건설 노동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폄하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선들이.
그런 시선의 전환을 위해서 네, 뭐 이렇게 뭐 당부하고 싶은 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기술을 익히고 자립을 해서 살기 위해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이런 곳에 와서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멋지다, 대단하다 그런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이렇게 떠났던 여성분들도 돌아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성 노동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안산 시민들이 이게 부탁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건설 노동자들은 사실 고용이 매우 불안하거든요. 네. 이게 사회에서 바라보면 그게 이제 일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한 그 업체에서 소속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이 끝나면 이렇게 고용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현장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거를 공고를 내서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모집합니다. 몇 명을 모집합니다. 이런 공고조차 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내가 이만큼 주면 그 돈에 맞춰서 일할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에 이렇게 수긍해서 적은 돈이라도 받으면서 일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아름아름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 이런 구조를 건설노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내려고 그 활동을 해왔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그런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새벽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큰 소리로 스피커로 이렇게 안산 시민들의 새벽잠을 이렇게 깨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정권은 건폭이라고 하고 이렇게 뭐 폭력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 투쟁하는 사람들이 그 건설 현장을 바꾸기 위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주민이고 전혀 그 폭력적이지 않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좀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 어디 가서 일할 곳이 없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2017년 이후 막 이렇게 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도 오고 이제 여성들도 오고 뭐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서 조금 뭐 막노동을 하는 노가다가 아니라 건설 노동자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건설 현장에서 희망을 갖고자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어디 가서 일할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건설 현장에서 좀 더 내가 기능인으로 성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거지. 이제 어디 가서 일할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일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네. 그 안산 시민의 그 주거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그쵸. 네. 저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높은 이렇게
저기가 건설 현장이다라고 알 수 있는 굉장히 높은 펜스가 있잖아요. 네. 그 안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서는 아주 진짜 땀 흘려서 먼지 마셔가면서 일하시는 건설 노동자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또 사람들이 살아갈 안전한 구조물들, 건물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이 안전한 곳에서 건물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안전한 건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같이 만드는 거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우리 안산에 사시는 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 건설지부입니다. 기능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능학교 계속 이제 쭉 얘기를 했지만, 그 기능학교는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만 60세까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기능을 배워서 이제 현장에서 같이 이제 기능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기능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안산 건설기능학교 잊지 마시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네. 네, 그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요즘 2030 청년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약간 조금 친근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능학교를 막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SNS 상에서는 여기 한번 가볼까 이런 얘기들을 올리는 걸 저를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2030 여성들을 잘 영업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좋겠다. 네. 이게 또 기술직이니까 또 월급도 조금 괜찮고 하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예, 남자하고 여자하고 월급이 동등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큰 장점입니다. 네. 한번 영업에. 성별 격차가 없는 이런. 네. 좋은 처음에 현장.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한번 마음이 동하시다면 안산 건설 기능학교 학교입니다. 그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네, 전화번호도 전화번호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031-495-9192 031-495-9192입니다. 네. 기능학교는 뭐 학력 이런 다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습니다. 신체 건강한 모든 여성이면 더 좋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추천곡 하나 남은 추천곡을 최민지연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민주 동지의 동지의 힘내라 마음아라는 노래인데요. 탄압받고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오셔가지고 힘내라 건설노동자라고 불러주셨던 그 노래가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희망을 꺾지 말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준 노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힘내라 마음아 지민주님 노래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9회는 여기서 마치고 40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라진다 하지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드는지, 사는 건지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건지,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만 힘이 드는 걸까? 거리에 활기찬 바람도 나만 피해가는 것 같아 속상해. 내게도 멋진 봄날이 올까? 첫사랑의 설레임 같은 그날이 온다면, 내게도 온다면 두 팔 가득 꽉 안고 놓아주지 않을 거야. 힘내라 힘내라 마음아, 고개 숙이고 싶던 약해 빠진 마음아. 힘내라 힘내라 내 마음아,
날 가득 꽉 안고 놓아주지 않을 거야. 힘내라 힘내라 마음아. 고개 숙이고 싶던 약해 빠진